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이 태양계 행성이 몇 개인지 다 아시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까지 알고 계시는 분은 혹시 중년 이후로 과학계에 그렇죠.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연도가 2006년인가요? 2006년도예요. 네, 2006년 여름 네. 8월 달에. 2006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 네. 그 과학책만 보더라도 분명히 명왕성은 행성이었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네. 찍혀 있고 2006년 8월에 퇴출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도 얼마 동안은 계속 뭐 책에 교과서에도 그럴게요. 굉장히 찍혀 있었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네. 또 이제 뭐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귀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운데 지금은 이제 정착이 됐죠. 예. 대부분의 책이 아직도 명왕성이 행성일 때 그걸 처음으로 명시한 게 위키백과인가요? 위키가 제일 빨랐었던 것 같아요. 책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알 수 있지. 뭐 일반 사람들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만 알았지. 저거 정말 네. 진실이야 아니야? 네, 그리고 믿을 또 수도 뭐 없고. 그렇게 얘기들이 많았죠. 네. 네. 근데 이게 명왕성 논란은 명왕성이 처음 발견될 당시 그때부터 계속 있어 왔다고 네, 그래요? 그 1930년에 발견이 됐거든요. 네. 미국의 톰 보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애리조나의 주에 있는 노엘 천문대 망원경을 발견했는데요. 발견되자마자부터 사실은 이 그 명왕성을 둘러싼 이걸 행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명왕성은 명왕성이 발견되기 전에 네. 이미 그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네. 것들은 우연히 발견된 행성들이 네.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다 한 게 이게 어떤 행성이 있으면 질량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행성들이 태양 주위에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행성끼리 이렇게 그 서로 궤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해보니까 뭐 해왕성 궤도를 네. 이렇게 보는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하니까 좀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게 잘 맞더라. 그럼 이게 대충 이 정도 위치에 뭐 이 정도 질량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네. 발견하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탐사 레이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1930년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한 거죠, 먼저. 꼭 거기에 있어야만 할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예. 거죠. 그 근처를 이제 뭐 정확하게 어디인지에 대한 오차는 이제 기기라든가 프로그램의 네. 문제니까. 근데 쉽게 네. 발견이 안 됐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안 됐죠. 네. 그게 아마 그 지금 명왕성 퇴출과도 관계가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일단 얘가 명왕성인데 그 태양계를 보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는 좀 네. 작고요. 지구보다 좀 작은 애들이고 지표면이 딱딱하고 이러고 네. 그 토성, 목성, 토성 이쪽은 다 이제 크거든요. 근데 이게 수금지와 목토 하니까 작은 애들, 큰 애들 이렇게 하는데 느닷없이 명왕성은 이게 달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그맣고 그럼 질량도 질량도 당연히 작고 네. 표면도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수성이나 화성쯤 있어야 될 것 같은 애가 그 뭐 천왕성, 해왕성 있는데 바깥에 있으니까 네. 좀 크기도 마음에 안 들고 그죠?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그러게요. 너무 작고 왠지 그다음 규칙에 어긋나는 규칙에 것 같은. 어긋나 이게 이제 네. 행성 이게 그냥 단지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안쪽에는 왜 이렇게 딱딱하고 작은 게 생겼고 밖에는 왜 기체 생물끼리는 큰 게 생겼냐 이런 게 이제 태양계 형성 이론과 관련이 네. 되거든요. 그거에도 좀 안 맞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정궤도가 다른 네. 애들은 어느 정도로 일정하게 이렇게 네.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걔는 이심률이 굉장히 네, 다르다고 걔는 써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행성들이 다 타원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완전히 찌그러져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궤도예요. 네. 그런데 얘는 정말 이심률이 큰 긴 타원궤도를 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지난 뭐 1900년대 말에 한 20년 동안은 해왕성 궤도보다 더 가까워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간 20년 동안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아니라 명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8번째 행성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년이 길다 보니까 겹쳐서 그렇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행성은 이게 평면에서 돌아요. 네. 근데 얘는 또 막 이렇게 경사각이라 그러죠. 이게 되게 심해요. 여러 가지 도련변적인 그런 성질이 네, 많이 그러니까 있었네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참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걸 행성을 인정을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좀 상징적인 게 있어요. 미국에서 해왕성이나 천왕성은 유럽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천문학자가 발견한 이제 첫 케이스이기도 하니까 그런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갖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럽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거죠. 이거는 우리 네. 규칙대로 하자 뭐 이러는 네. 거고 이제 네. 어쨌든 간에 뭐 1930년부터 계속
그 명왕성이 행성이냐 아니냐 발견 당시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이어졌던 게 결국에는 퇴출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죠. 계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3년마다 국제천문연맹 회의를 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국회로 얘기하면 이제 본회의가 있으면 네. 이제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다가 거기서 채택된 것만 본회의로 올리면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명왕성 문제는 국제천문연맹 회의 때마다 주제가 돼서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요. 근데 표결에는 안 올린 지 한 번도 없었다가 다 이제 토론만 하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논란만 있는데 2006년도에 본회의로 올라와 버렸어요. 안건이.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벌어져 버린 거죠. 그게 그 이제 9번째 행성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발견된 개와 비슷한 네. 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발견되었던 명왕성과 거죠. 엇비슷한 애들이 발견이 많이 되기 네.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천문학자에 의해서.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심률도 크고, 그러니까 터치기런이 타운계도 경사가 크고, 뭐, 이 명왕성보다 큰 애도 있고요. 뭐 이런 애들이 발견돼서 10번째 행성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국제천문연맹에서 10번째 그 행성으로 2006년도에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국 천문학자들이 소위원회에 안건을 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유럽 천문학자들이 그거에 반대해서 이제 수정 법안이라는 걸 낸 거예요. 거기에 의하면 아예 명왕성을 빼서 외소 행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른 그룹으로 넣자. 네. 그 촉발된 게 10번째 행성이고 그다음에 11번째 후보가 발견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서 계속 10번째, 11번째, 12번째 계속 행성 네. 발견해 가려고 했나 보죠? 그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뭐 11번째, 12번째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네. 그 명왕성 근처에는 명왕성과 엇비슷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앞으로 이게 1000개가 발견될지 10,000개가 발견될지 막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행성이 10,000개가 되면 그건 행성이 아니죠. 수금지와 네. 목태가 언제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토론을 하다가 법안 2개가 한꺼번에 올라갔어요, 본회의에. 투표를 했는데 유럽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퇴출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퇴출되면서 행성이 뭔지 이제 정의를 내려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이게 역설적이지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의가 안 되거나 법 규정이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해 보면 사람이 뭐냐 이렇게 보면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런데 행성이라는 정의를 인위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우리가 눈에 잘 보이고 태양계 그러니까 망원경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구태여할 필요가 없고 다 가장 눈에 누구나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누구나 것들.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행성의 정의를 만든 게 유럽 법안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되고 예. 그 주위에 행성이 있으면 위성들 있잖아요. 위성이랑 같이 또 도는데 그 위성보다 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더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땡글땡글 해야 되고요. 그건 네. 이제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정력학적으로 그런 걸 했는데 명왕성은 2가지 조건은 태양 주위를 돌고 그 다음에 이 정력학적으로 땡글땡글하게 그 평형을 이루는 것까지는 만족했는데 3번째 그 주위에서 제일 대장이 되어야 된다. 네. 그거를 만족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조금 설명 더 드리면 달이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지구랑 달이 있으면 지구 질량, 달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 중심이 있으면 네네. 그걸 같이 도는데 질량 중심이 지구 안에 있어요. 근데 명왕성은 명왕성의 질량 중심이 명왕성 밖에 있어요. 명왕성의 달들이 커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얘가 진짜 대장이 아니니까 빼자 이렇게 돼서 외소 행성이라는 걸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왕성은 외소 행성. 으로 새롭게 분류가 됐죠. 거기에 그 세레스라고 하는 옛날 소행성이었던 게 들어오고요. 또 10번째 행성이 되려고 했던 애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개가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럼 외소 행성은 많은가요? 네, 현재 발견된 거는 뭐 6, 7개 정도인데요. 계속 발견이 돼서 뭐 이건 10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알 수 없죠. 그래도 외소 행성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외소 행성이 되지 않을까? 걔 제일 의미 있고 제일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뭐 명왕성이 우리 지구의 형제 자리에서는 분명히 박탈됐는데 네. 그래도 이제 명왕성에 대한 그 향수가 계속 남아있지 네, 그래서 않습니까? 이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행성 이름이 명왕성이었는데 이 행성이 아니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뀌죠. 외소 행성 이름 짓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관습적으로 뭐 영어로 플루토 계속 쓰기로 하고 있죠. 네. 뭐 알고 보면은 우리가 명왕성 우리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명왕성에 대한 그 사진 하나 이렇게 정확한 게 없는. 네, 허블 오지망원경으로 찍은 것도 보면 이렇게 약간 얼룩이 보이는 것 네. 정도로 찍은 거밖에 없고요.
너무 머니까 아직 탐사선이 가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2015년경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2006년도에 마침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명왕성 탐사선이었는데 가면서 바뀌어서 이제 뭐 까이퍼벨트 탐사선으로 바뀌어 버렸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우리 행성 자리는 박탈당했지만 우리 태양계 가족으로서 우리한테 아주 의미 있는 외소 행성으로 계속 그 자리는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